네, 3월 6일 김은지의 뉴스인 세 번째 코너 당선 레이더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과 이슈에 대해서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사실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이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배우 정우성님 네. 저희 스튜디오에 왕림해 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소개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할 정도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오신 이유는 이제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로서 오셨는데요. 제가 오늘은 대사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네, 네.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네, 4월 총선 앞두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사실 난민이라고 하는 이슈도 저희가 빼놓고 갈 수가 없어서 정우성 대사님께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모셨는데요. 네. 저희 시사인 구독자와는 사실 인터뷰로는 2번 정도 뵌 적이 있는데 지면으로 네, 맞습니다. 인터뷰 유튜브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인사 인터뷰 한번 출연은 해주세요. 처음이에요. 네, 그 김은지의 뉴스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우성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굉장히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최대 규모의 스태프들이 모이고 회사가 들썩이는 것은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회사에 연예인 올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러긴 한데요. 저희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들도 많이 오시는데 네. 차원이 다른 반응과 이 영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영화 촬영장에서도 배우들 보는 시선이 스태프들이 그냥 이렇게 대면대면해요. 그러다 이제 외부에서 다른 어떤 손님들 올 때 이제 더 이렇게 막 신선하게 눈빛이 오고 가고 그러지. 그래서 아마 그런 작용 아닐까요? 네, 신선한 눈빛으로 그럼 오늘 계속 배우님 그리고 대사님을 뵙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어제 살짝 스포를 했거든요. 이 대사님이 오신다라는 내용을 올리면서 시청자 질문을 미리 좀 받았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댓글, 심지어 해외 팬분들이 네. 번역기를 돌려가지고는 질문을 좀 해달라는 한국어, 어색한 한국어 네.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예. 기대되네요. 네, 재밌는 질문들을 좀 네. 드리려고 하는데 사전에 받았던 말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파란 하늘님이 선물 받은 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도 좀 그런 느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사님. 네. 칭찬에 약하다. 야, 우리 대사님은 칭찬에 약하다. 아니에요. 아, 예, 선물, 네. 그렇게, 네. 그런 기쁨을 드릴 수 있다니 다행이고 감사하네요. 네, 아니 지금 사실 이제 중미로 난민 다시 활동을 갔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시차가 역으로 걸려가지고 잠을 많이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원래 예전 같으면 이제 좀 시차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시차를 넘어서 이게 나이 때문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닙니다. 예. 네. 대사님은 영원히 저희의 네. 청춘 배우로서 아유, 이제 영원한 건 없죠. 영원. 아무튼 뭐 저기 그 좀 약간 상태가 오늘 아마 이렇게 사실은 이게 제가 주로 활동하는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난민 이슈를 가지고 이제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라는 신분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면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유로 또 어제 잠을 좀 설친 것 같습니다.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히 대유잼이시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니 2014년에 유엔 난민기구 첫 한국인으로서 명예사절 임명되셨고요. 네. 그다음 해는 영전하셨어요. 친선 대사가 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친선 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유엔 난민 기구가 임명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인연이 시작되셔가지고 10년이 벌써 되셨네요. 예. 그러게 10년이 금방 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10년이 예, 금방 갔어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냐라고 질문 많이 받으시는 거에 답하시는 것도 사실 봤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셨는데 네. 10년을 버텨온 것도 특별한 계기 없이 쭉 그냥 하다 보니인가요? 유엔 난민기구가 저에게 요청을 해왔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일로 좋은 일을 할 거야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이렇게 품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시점 되면 나도 이제 뭐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좀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엔 난민기구의 제안을 받고 더 미룰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런 제안이 왔을 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어떤 행동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역으로 유엔 난민기구한테 왜 나냐라고 물어보셨다고 했는데 답을 들으셨어요? 그 당시에? 뭐 명확한 답은 안 줬던 것 같아요. 왜 난지? 네, 네. 그냥 정성이니까. 뭐 기구의 일에 맞는 어떤 성향일 것 같아서 짐작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사람은 잘 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션 나갈 때 좀 상당히 고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어디 촬영 갈 때나 예전부터 이제 약간 생활 패턴이나 습관이 어디 갈 때 짐을 많이 안 갖고 가는 습관이에요. 미션 나갈 땐 진짜 짐을 간소하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명예사절로 이제 네팔 갔을 때는 그 현장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전혀 모르니까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갔었죠. 그래서 이 짐이 다 소용없는 짐이구나 그야말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이듬해부터는 이제 짐을 어떻게 간소하게 해서 이렇게 미션을 다녀야 되겠다라는 걸 절감하고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이렇게 약간 그런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덤덤하게 좀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저의 어떤 성향이랑 이 미션 기구의 어떤 일과 조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는데 그때도 이제 지금 여기에는 안 계시는데 지금도 이제 서울 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신혜인 공보관이라는 분과 함께 갔었는데 뭐 이왕 한 거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바람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을 잘 본 거네요. 그럼 네. 유엔 난민기구가.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이란 책에서도 활동을 굉장히 자세히 써주셔서 아까 이제 14년부터 가셨던 그 일정들을 보면 자비로 다 가고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다 하신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인상적이긴 했어요. 이번에도 갔다 오셨는데 또 다 스스로 하시는 거죠.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당연한 건데. 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자원봉사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라는 의미는 스스로가 이렇게 나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필요하고 발생되는 비용은 스스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함께 좋은 의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것을 그러면 당신들이 부담을 해줘. 그럼 내가 할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NGO 활동은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약간 오해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그런 질문을 던지신 분들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내가 스스로 다 하는 거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10년째 매년 이제 그런 난민 기구의 난민 현장을 보고 오시고 우리 사회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심이 필요한지를 전달해주고 계신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이번에도 이제 중미를 이제 일주일 정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달에. 네. 예. 사실은 본부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친선대사의 역할을 기대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래간만에 또 나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쪽 로힝야 난민 문제가 아직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거든요. 다녀오셨었죠. 네네. 2번 방문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그쪽에 또 이제 좀 더 관심을 올려볼까 하고 이제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서울 사무소에서 이렇게 중남미 쪽에 대한 관심을 제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쪽 그 난민과 강제 이주 문제도 굉장히 큰 위기이고 장기화로 지금 접어든 시점에서 그쪽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의식 제고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방문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또 대한민국 정부가 2014년부터 그쪽 유엔 난민 기구와 함께 의미 있는 사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영향이 발휘되고 있는 것들도 목격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그 유엔 난민 기구 친선대사로서 감사의 표시를 전하기 위해 또 목적도 있고요.
네, 아시아만이 아니라 중미 다양한 지역에 있는 난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도 이번에 인터뷰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유엔 난민기구 따르면 2023년 기준에 1억 1,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난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강제로 자기가 있던 곳에서 이주하는 사람들. 네, 그 이제 전 세계 수치인 거고요. 제가 이제 2014년 활동할 때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의 숫자. 10년 사이에요. 가 늘었고요. 그리고 이 중남미 쪽의 난민과 강제 실향민의 숫자는 2,140만 명이고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또 난민과 이주민의 숫자는 770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84%의 사람들이 그 중남미 지역에 머물고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뭐 경제적 이유로의 어떤 강제 실향을 선택한 사람 선택이라는 또 그런 곡해도 있는데 그냥 그 강제 말 그대로 이제 강제 어쩔 수 떠날 없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 이제 북미를 희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북미로 향하는 루트가 굉장히 큰 고난과 역경이 따르는 길이에요. 그리고 몇 개월에 걸쳐서 그 도보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갔다 오시고 나서는 한국 이제 많은 이제 시민들한테 이 난민 이슈를 전할 때 특정 사람의 이야기들로서 좀 더 공감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겪어본 그 친구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사연. 이번에는 좀 어떤 분들과 만나시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회가 바쁘고 일상이 바쁘고 이제 관심을 여러 곳에 깊이 둘 수 없으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커다란 테두리를 두고 또 대상화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단어를 한국 사회가 그 정당한 어떤 보호 대상자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끔 들 때도 있는데 그 난민 지금 이제 뭐 1억 아까도 말씀 주신 수치가 1억 명이 넘는 그런 수치의 사람이지만 그 안에 그 큰 숫자를 채우고 있는 거는 모두 개개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개개인의 사연과 인생의 이야기들은 다 다르고요. 하지만 또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개인의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요번에는 사실 여기가 이제 그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에콰도르 이쪽 지역만 봐도 이제 콜롬비아 내의 상황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콜롬비아 내 국내 실향민만 해도 690만 명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넘어온 어떤 난민과 이주민들에 대한 보호를 또 해주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국가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어떤 사회 통합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목격할 수 있었는데 그 보고타에서 보고타 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버스 운송 회사가 있어요. 이름이 이제 라로리타인데 라로리타는 이제 그 콜롬비아 여성을 지칭하는 별칭이라고 해요. 버스 회사 이름이 이쁘죠. 라로리타. 근데 여기 이 회사와 함께 이제 유엔 난민 기구랑 코이카가 이제 지원을 해서 그 여성 운전사를 고용을 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그 여성 운전자들은 이제 베네수엘라나 뭐 타 지역에서 온 난민과 강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지역에서의 어떤 소외계층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난 두 운전기사. 여성 운전기사. 네. 다니엘라랑 아드리아나. 네. 라는 두 분을 만났는데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게 그 면허 취득부터 그리고 또 버스 면허 취득 그리고 이제 그 연수까지 풀 서비스네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혀 운전도 못했던 그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라라는 사람은 3개월 전에 이제는 운전도 자기네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어떤 삶의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베네수엘라 출신이고요. 아드리아나 역시도 이제 베네수엘라 출신의 여성인데 이분은 또 이제 이분의 남편과 그 남편도 함께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이 버스 운송회사의 운전기사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좀 다른 게 이렇게 복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느낄 수 없었던 어떤 이게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프로그램들이구나.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포용의 마음만 조금만 열어준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일원으로서의 가치로 존재할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뭐 세계은행이나 뭐 미주개발은행 그리고 OECD 유엔 난민기구가 함께 이제 연구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이런 어떤 경제 통합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들은 충분히 그 지역 사회에 충분한 경제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GDP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통합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을 보면서 제가 많은 난민들을 뵀는데 어떤 새로운 기회에 대한 어떤 희망? 저 지금 사진도 보시면은 네, 지금 화면에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자신 있어요. 이제 삶에 대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니엘라는 베네수엘라에서 자기 아이의 기저귀를 살 돈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베네수엘라를 떠나와서 이전에는 뭐 그 일용직을 전전긍긍하면서 안정적인 어떤 직장 자기의 삶의 어떤 계획을 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운전기사로 이제 취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삶의 어떤 희망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그냥 표정으로 드러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뜻깊은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진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사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가 단순히 그 중미에 있는 난민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던지는 메시지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삶의 자존감을 지키게 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가지고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한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라로리타 버스 회사를 방문하면서도 느꼈던 게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다. 이게 여기에서만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우리나라에서도 소외계층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막 주거부원 말이 많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말씀 많은 게 좋습니다. 대사님은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대유잼이라고 제가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충분히 잘 가고 계십니다. 갑자기 몽롱한 상태도 막 밀려오면서. 네. 그때의 상황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말씀하시니까 네. 굉장히 저도 좀 생생하게 이야기가 들리고 네. 대사님도 훨씬 표정이 풀어지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 라로리타 프로그램 중에서 좋았던 거는 또 그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이제 학력이 약간 이렇게 배움의 기회가 아무래도 적으니까 적은 사람들에게 또 이제 그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도 마련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거 좋다. 한국 사회에도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들고. 네, 실제로 우리 사회에도 이제 난민이 일부 들어와 있고 그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저희 이제 김영하 기자 같은 경우에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미라클 이제 작전을 통해서 들어왔고 울산에 잘 정착하고 계신 이슈를 전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좀 계속해서 좋은 선순환을 만들려면 라로리타 프로그램처럼 그분들의 어떤 자립을 계속 도와드리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저분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그러면은 국가에서 저분들의 어떤 생활을 모두 책임져 준다라는 어떤 그런 오해가 큰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취업의 기회 그리고 이동의 자유 그리고 그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줌으로써 스스로의 자력으로서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또 앞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나눔이거든요. 근데 보통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물질적인 어떤 혜택으로 다 충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들이 큰 것 같더라고요. 네, 대사님이 사실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발언들을 많이 해줘서 우리 사회가 난민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지점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 인터뷰도 보면 이제 이런 난민을 대하는 저희의 태도,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 자선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도 인상 깊게 인터뷰를 봤거든요. 근데 보통은 근데 아직도 난민이라고 한 낯선 존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걸 시혜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만날 때 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이제 어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나눔을 그럴 때는 바램을 어떤 그 나눔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돌아옴에 대한 어떤 바램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절대 시혜성이 아닌 거죠. 그들은 절대 누군가의 돈정과 시혜를 바라진 않아요. 그냥 관심과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이제 저 사람들은 그냥 어떤 경제적 그게 이제 벌써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나눔을 준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상화하고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그 시선 자체가 동등한 어떤 인격체, 인간으로서의 존엄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굉장히 조금 위험한 자기 입장이 우월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절대 나눔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이렇게 난민 이야기를 하고 후원이 필요하다. 사실 절박하잖아요. 그리고 이 인구수가 어마어마한 아까 숫자거든요. 1억이 넘는다 말씀드렸죠. 10년 사이 2배. 네.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어떤 지역들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사회에 얘기할 때 그거를 호소하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제가 던지는 말이 귀에 들리시고 그게 마음에 걸리셔서 뭔가 나도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나눌 때 받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할 거예요. 부담이 되고 어려운데 어떤 책임의식, 의식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책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이 거대한 위기 사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개인에게는 어떤 그런 책임의식으로 나눔을 강요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사님께서도 이제 시작하셨던 이제 2014년 그리고 이 10년 사이에 경험이 쌓이면서 또 이 유엔 난민기구 활동이 본인을 변화시키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이 좀 가장 많이 변하셨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원래부터 정우성은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더 멋있어지신 건가요? 아니에요. 인간 본질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파괴의 역사인가 그런 약간 부정적 생각 별의별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바라보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정말 강인하고 아름다운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을 지탱하고 미래를 꿈꾸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아름답게 빛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 개개인을 볼 때의 저 의지가 왜 다수가 섞였을 때 충돌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은 왜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각 지역의 어떤 그런 커다란 위기 상황들은 결국에 이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그로 인해서 기인한 문제점들이 많고요. 그 정치적 불안정은 그러면은 어디에서 기인했나 보면 이제 예전 제국주의나 냉전 시대에서 만들어져서 해결되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들의 후유증을 아직도 세계
각 지역에서는 겪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또 이 정치적인 맥락에서의 이 난민이 생기게 된 이야기들도 짚어주셨는데 사실 역사물도 꽤 하시고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영화들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말씀들 해주시니까 여러 가지 장면이 겹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런가요?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저로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아까 후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이제 미리 받았던 시청자 질문에는 나르름 마론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대사님 활동을 보면서 유엔 난민기구에 후원도 하고 계시다. 그런데 난민 문제 예민한 나라다 보니까 한국이 후원을 많이 하는 나라라는 게 놀라웠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도 부정적인 인터넷상 여론과 많이 다르다고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후원을 많이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또 부정적인 댓글이 훨씬 더 많이 보이잖아요. 대사님이 겪어보시기엔 어떤가요? 실제 사람들의 여론? 저도 실제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로 인간에 대한 애정과 인류애를 중요시 여기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제 민간 그 후원금은 대한민국 민간 후원금은 거의 그 상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훌륭하신데 예. 물론 이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게 이제 약간 출렁출렁 하는데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그런 그 목소리들은 사실은 본인의 어떤 반대건 뭐 어떤 찬성이건 반대건 극쪽으로 가 있는 목소리들, 그러니까 양극에 가 있는 목소리들은 크게 외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강한 목소리들은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건 그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의지로 계속해서 내고,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보이니까 이게 이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아닐까라고 이제 대다수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또 오해도 안 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기다리세요. 왜 저런 생각들을 하지? 그냥 자기 삶에 충실하시고 그러다가 도와야 되겠다 싶을 때 그냥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대되어 있는 어떤 여론들이 부각될 때 사실 굉장히 부담되기도 한데 그럴 때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저 사람과 반대되는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목소리 내주는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그때 아마 대사님께서 목소리 내주셔서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내 생각이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좀 위로받았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때문에 하지는 마세요. 저도 이제 어떤 대사님이신데요? 친선 대사님이신데요? 그래도요. 저는 자발적인 어떤 그런 호응과 후원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그 인식 제고를 위해서 제가 필드에 나가고 그들의 사연을 전하고 이런 그 유엔 난민기구 자료를 보면 진짜 수치에 맨날 치이거든요. 미션 나갈 때마다 뭐요? 770만 명이요? 몇 %요? 근데 굉장히 잘 깨고 계시던데요? 몇 점 몇 프로요? 뭐 이런 정확한 어떤 그 팩트에 근거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이런 그 위급한 세계 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인류의 위급한 어떤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이런 정보를 전달받으시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지, 그냥 제 목소리 하나 때문에 정우성이 요새 뭐 영화 나왔는데 그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서 나도 할래, 그렇게는 선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서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정우성이라고 홍보관님 나가세요. 네, 정우성이라고 하는 배우의 영향력만큼의 보이스가 있으니까 아마 좀 더 사람들이 귀담아 듣게 되고 그 이야기가 일리 있다고 여길 때 또 한 발 더 나아가시는 게 아닐까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마 활동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댓글에 또 이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에이스 WTF님인데 이제 난민 인권도 당연히 중요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 다 있죠. 그런데 내국인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난민들이 증가해서 저소득층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하면 먹고 살기 더 빡빡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어렵게 사는 내국인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라고 그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닙니까라고 이제 선택하라고 하는 건데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선택을 강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폭력이죠. 그 대한민국 내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굉장히 필요하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할 때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내가 미션을 다녀온 이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는 분위기인가를 가장 먼저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내국인 먼저 그리고 난민은 나중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지금 나가면은 저도 이제 요번에 나갔을 때 그 보호자 미동반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또 이제 그런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난 친구들이 이미 다 K-팝을 얘기하고 있고 K-드라마를 얘기하고 있고 또 제 영화 증인을 봤다고 증인 때문에 좋아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늘 국격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은 지금 우리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 위상이 밖에서는 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 뭐 자고 나니 선진국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 선진국이 된 거는 국제사회에 그만큼의 어떤 그 도움과 협력으로 여기까지 성장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야 되는 이 포지션이 됐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국격이라는 건데 그 국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도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또 이 외부 그러니까 그 외부 문제 중에서 가장 그 시급한 이런 난민과 강제 실향 문제에 대해서 함께 문제 해결하기 위한 동반자로서의 노력을 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의 역할 받았던 만큼의 역할이 또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 난민 캠프 가셨을 때도 그 대사님의 팬이 사실 이번만이 아니라 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처음 갔을 때부터 그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 10년 사이에 그 10년 전에는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DVD가 복사판이 되고 이 복사판이 또 전에 져서 진짜 빨리 바뀌었네요. 시차가 이제 굉장히 있죠. 뭐 아주 몇 년 전 거를 이제 지금 봤다라고 이제 막 얘기 들을 때, 그걸 지금 봤어요. 이렇게 놀랍기도 했었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거의 시차 없이 실시간대로 그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사회통합도 그 이니셔티브로 그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모여서 지역사회 아이들과 함께 스포츠를 통해서 통합 그리고 이제 뭐 연대 그리고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그 키워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나이가 14살이었나? 그런데 10대. 예. 네. 발렌티나예요. 이름도 이쁜데. 근데 그 친구는 그 블랙핑크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고 블랙핑크 입는 옷들이 너무 이뻐서 자기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그 친구도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를 거쳐서 이 친구는 이제 에콰도르 오타발로 지역에서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엄마와 함께 콜롬비아를 통해서 이 에콰도르까지 걸어오는 그 여정 속에서 느낀 게 있대요. 삶이 쉽지는 않구나. 벌써 그걸 느낀 거예요? 약간 서글프기도 하네요.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이제 철학적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빨리 절들어가지고 고생을 해서. 네. 근데 이제 이 아이의 순진무구함과 이 현실에서 얻은 어떤 삶에 대한 고민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양립하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근데 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미션을 나가면은 캠프에서 만나는 어린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먼저 위기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장을 빨리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어른들이 쌓아놓은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빨리 철들게 되는 거는 좋은 사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대사님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면 그 친구들한테 또 새로의 하나 꿈이나 목표, 삶의 지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이렇게 그들의 사연을, 그들의 처지를, 그들이 맡고 있는 삶의 위기를 같이 이야기 듣고 나누고 있다라는 게 그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보다는 우리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버려지지 않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시선과 귀를 열고 있다라는 어떤 그게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의 끈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대사님의 역할이시기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저희 국내에 특히 한국 오디언스를 네. 대상으로 더욱더 네. 전해주시고 계시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넘치는 대중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죠. 그러니까 대사님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이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난민을 만날 기회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차라리 이제 주변에 있는 외국인이나 그런 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인종이 다르다, 국적이 다르다 해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대하지 않는 법 이런 것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졌을 때 내 주변에 있던 어떤 저 친구의 나라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실향민과 난민들이 발생을 했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지금 상황일까라고 이렇게 공감과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으시는 게 낫지. 일단 난민을 굉장히 멀고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난민은 그냥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맨날 똑같이 나 오늘 뭐 사 입지? 나 내일 뭐 친구랑 어디 가서 만나고 있을까 하다가 이 나라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바로 난민이나 실향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기본 가치가 다 흔들리고 생존을 위한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만이 남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콰도르에서 이제 제가 또 방문한 학교가 있는데 에콰도르는 이제 초중 고등 그 과정을 한 학교에서 이렇게 다 담당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에서 콜롬비아나 뭐 베네수엘라에서 들어온 이제 난민 이주민 학생들을 함께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주사위 게임 같은 건데 약간 거기에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서 팀끼리 먹고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바닥에 써 있는 어떤 단어들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교감하고 나누는 건데 이제 거기에 뭐 차별, 혐오, 뭐 정체성, 연대 뭐 이런 단어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학창 시절부터 저들은 나와 다르지 않은 인간이야. 라는 것들을 교육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 프로그램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 아닌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정우성 대사님이 한번 진행해 주시죠. 주사위 게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핵심 키워드가 저로서는 진짜 그 이슈와 연결돼 있다라는 감각을 가지는 것 그게 공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배우이시잖아요. 본업이. 원래 이렇게 공감력이 좋으신 거예요? 이게 배우 역할을 하셔서? 이게 보통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공감력이 좀 적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좀 저런 이슈에 잘 공감할 수 있을까? 그거 모르겠어요. 배우라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네, 자꾸 다양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또 연결되는 감각들이 확장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네, 물론 이제 그 배우라는 게 이제 그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에 몰입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보지 않는 삶을 대리 만족하면서 경험하고 뭐 이런 직업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인간을 더 이해하려는 노력은 있죠. 그리고 관계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있고. 제 삶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제도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 어떤 저의 어떤 성장 과정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일찍 제도권에서 튀어나와서 혼자 그냥 이 사회와 이렇게
맞닥뜨려서 이 사회에서 그럼 나는 어떤 존재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그런 생각들이 이제 결국에는 사회에 대한 관심의 시선으로 갔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겪었던 철거민의 이야기도 책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또 인상적이게 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정우성 배우님 오늘 뵌다고 대사님 뵌다고 많은 인터뷰를 찾아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되게 좋은 어른이시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좋은 어른 찾기가 어려운데 여튼 어른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본인도 이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이러한 본인의 어떤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저희 인터뷰에서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지금 10년 됐잖아요. 분이 좀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워낙 사회적 충격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이 먹어가는 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그럼 그 생각이 유지되고 있는지는 또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뭐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얼마만큼 나라는 사람을 완성지어가고 있는지는 또 모르겠고 다른 얘기니까요. 네. 네. 오히려 이 말씀이 더 좋은 어른의 되게 FM 같은 말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는 잘 모르겠다. 네. 네. 아무튼 저에게는 정우성은 좋은 어른인 것으로. 큰일 났네. 더 역할을 하셔야 되시는 것으로.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 주지 마세요. 그럼 동료이신 것으로. 네네. 예, 좋은 동료이신 것으로 네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밖에 시청자 질문들이 좀 있는데, 난민 이슈는 아니지만 또 워낙 이 배우 대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고1인데 학교가 너무 힘들고 지쳐요. 힘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괄호하고 물론 우성정 얼굴 보면서 힘내긴 합니다. 점점점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이제 고1 학생한테 실제로 좀 힘든 10대 시기를 보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시기에 나를 좀 빌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 시절 나의 고민? 저는 왜냐면은 저는 그냥 튀어나왔잖아요. 나 혼자 사회랑 부딪힐래 이러고. 근데 돌이켜 보면은 제가 20대 때 많이 꿨던 꿈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답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꿈에서. 네. 또 시험 시간은 끝나가는데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그 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막 절박해지고 그리고 그 절박함에 놓여 있는 내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막 가슴이 아파요. 근데 아마 이제 저에게도 그런 어떤 후회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회가 이제 내 삶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남는 후회는 아니지만 그때 공부 좀 더 하면 학창 시절이라는 그 학교에서의 어떤 그부들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이 나에게 한 인간으로서 또 나를 완성짓는데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개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소중함보다는 불만족스러움을 먼저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분명히 학창 시절에 소중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만약에 친구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내 폭력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그런 놈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변에 빨리빨리 얘기하시고 이겨내시고. 그 포인트를 잘 잡아봐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아주 주접성이긴 한데 언제까지 잘생기실 건지 물어봐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대사님이 직접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댓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팬이신 것 같습니다. 그 잘생김을 유지하면서 나이 먹도록 노력해야죠. 근데 또 이런 댓글이 은근 부담, 또 배우라는 본업을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좀 본의 아니게 부담을 가지실 근데 수도 이제 있겠네요. 그런 어떤 그 외모적 평가도 저잖아요.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뭐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그런 평가를 넘어서는 게 또 이제 제가 배우로서 해야 되는 숙제인 거고요. 배우에 대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태양은 없다 비트가 재개봉한다라고 하는데 극장 가서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20대 초반에 찍은 영화가 재개봉한다는 걸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어요? 왜 재개봉해? 왜 굳이 왜? 근데 뭐 얼마 전부터 이제 뭐 레트로 감성이다 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예전의 어떤 작품들이나 음악들을 찾아본다라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감사하죠,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배우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예전의 모습의 흔적을 작품으로 남겨놨다라는 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또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게 축복이죠. 축복인데 제가 이제 극장에서 가서 저를 보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비밀. 근데 제가 그 성시경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나오신 거 봤는데 웬만한 영화는 한국 영화는 다 극장 가서 보신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다른 자기 영화를 홍보하면서 영화관에 가지 않는 다른 배우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게 네. 화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서 그러면 아마 가서 본인 작품도 보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정해 봅니다. 그 재개봉이니까요. 굉장히 쑥스러움이 많으신. 파묘 봤어요. 파묘 얼마 전에. 네, 입국해서 파묘 궁금해가지고 파묘 봤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봤습니다. 네, 재밌게 봤어요. 네. 자, 그리고 비트와 서울의 봄 사이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름 안 변했어요. 네. 다 변했어요. 나이도 변하고. 예,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네. 그 이제 또 책을 많이 읽으신다는 소문이 있으셔서 그런지 요즘 읽고 있는 책이나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이 좀 있는지도 궁금해하는 저희 시청자분이 있습니다. 팬이시겠죠? 책을 읽는 속도보다 사는 속도가 빨라서 안 읽은 책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한국 출판계가 행복해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당장 이 클립 가져가서 쓰세요. 대사님께서 책을 많이 사신다. 뭐 사셨어요, 대사님? 하나만 공개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산 거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옛날 책인데 네. 왜 다시 이 책을 보셨어요? 다시 뭐 이렇게 어떻게 뭘 보다가 이 책 읽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자유로부터의 높이 에리 프롬 굉장히 고전을 네. 근데 그 시대 때에 썼던 어떤 그 철학 그리고 사회 심리학을 다룬 책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 현대 한국 사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워낙 이정재 배우님이랑 또 가까우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정치나 난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지도 궁금하다는 댓글이 있는데 어떠세요? 제가 이제 그 친선 유엔 난민 기구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거의 뭐 친구를 떠나서 그냥 약간 존경의 느낌을 표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정재 배우께서 정우성 대사님의 존경을 표한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활동을 난 당신이 하는 걸 존경해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이렇게 제가 미션 다녀오고 그러면은 또 그 힘든 데를 또 갔다 왔어요. 수고하셨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는 잘 안 해요. 네. 정치 얘기는 잘 안 하고 엊그제 뭐 잠깐 얘기했는데. 그 미션 갔다 와서도 이제 서로 이제 또 바빠서 한동안 못 봤는데 오래간만에 봤는데 그냥 주로 우리 영화 얘기, 일 얘기 많이 하게 돼요. 네. 아무래도 또 두 분 다 워낙 핫하시니까 관련해서 만나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때문에 이런 질문까지 드려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은 대충 다 소화한 것 같긴 한데 혹시 빠져가지고 요 이야기 좀 더 내가 하고 싶었는데 저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빼먹은 얘기 있나요? 그럼 커피라도 한 잔 드시면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시사인 시그니처 컵입니다. 검찰컵. 검사 역할도 하신 적 있으시죠? 네, 더킹에서 한강식 역할. 유명하죠.
역사대로 흘러가득하. 오늘 굉장히 예, 또 저희 PD들이 좋아하는 어떤 장면들을 많이 뽑아주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미소가 만면합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오늘 뵙고 이렇게 난민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중심 잡고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신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어요. 아까 국격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랬나요? 예, 정우성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탑 배우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 사회의 지표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제 어른이다 이렇게 말해서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긴 한데 좋은 동료로서도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참 든든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동료가 더 좋네요. 네. 동료가 되라. 네. 네. 앞으로도 또 이제 유엔 난민기구 활동하시면서 친선 대사로서 저희한테 또 상황을 좀 전해주시고 내용 업데이트 해주시면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 마무리 멘트 하시면서 한번 끝내볼까요? 네. 오늘 함께 한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신 또 김은지 기자님과 시사인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자분들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아니 배우님 진짜 팬 오브 팬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차마 그 이야기를 부탁을 못 드렸는데 알아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시사인 그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픽수다. 지금 정우성 친선 대사님이 여러분 보셨죠? 이거 보시는 순간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진짜 깊이 있는 대화 나눠가지고요.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은지의 뉴스인 3월 6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신장식 변호사와 그리고 강원국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방금 들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